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곡은 티나 브룩스라는 테너 색스포니스트인데요. 이분은 첫 앨범이 2장이에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비운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은 58년부터 61년까지 4년 정도를 블루노트에서 활동을 했어요. 이분이 32년생이신데 58년에 첫 앨범을 레코딩을 하는데 그러면 26이잖아요. 그래서 한 29까지 4년을 활동을 하는데 4번의 리더작으로 녹음을 해요. 근데 단 한 앨범만 그 당시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3장의 앨범은 묻혀서 창고에 들어갔다가 이분이 42살에 죽는데 74년에 죽고 나서 6년 있다가 앨범이 하나 나오고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려서 98년에 한 장, 2002년에 한 장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앨범이 발표가 돼요. 그 굉장히 완성된 하드밥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비운의 운명을 가지는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. 단 저도 그 티나 블룩 김 감독이 하자고 그래서 알았어요. 네. 정말로. 예.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두 앨범이 두 앨범 다 첫 앨범이기도 해요.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할 앨범은 마이너 무브라고 26살인 58년도에 녹음을 한 앨범이에요. 나중에 발매된 거죠. 예, 나중에 발매돼요. 80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고 2000년도에는 CD로 해서 전 세계에 릴리즈가 되고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블루노트에서 2019년이 80주년이었는데 80주년 특별히 리이슈 앨범들을 몇 장을 내는데 그 앨범으로 해서 3번 첫 앨범이자 숨겨졌던 앨범이 창고에 들어가 있던 앨범이 사후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3번의 자켓이 바뀌어요. 그러니까 같은 앨범이. 예. 그러니까 1980년도에 묵혀져 있던 앨범을 일본 블루노트에서 내는데 그 앨범 자켓은 고양이가 그려진 그냥 그 당시 비주얼로 나왔고 2000년도에 나온 건 따로 그림을 띄우겠지만 CD로 리이슈가 될 때 이게 나왔어요.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이 비주얼을 이용하는데 훨씬 그 비주얼을 더 블루노트스럽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어요. 색도 바뀌지 않았어요? 예. 색이 옐로우 톤으로 바뀌어서. 예. 이 앨범은 58년 3월에 녹음이 됐는데 같이 연주한 사람들이 트럼펫의 리 모건, 피아노의 소니 클락, 베이스의 덕 와킨스,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.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블루노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겠죠. 동료들이 쟁쟁한 라인업으로 됐는데 왜 이게 그 당시 발매가 안 되고 창고 속에 들어갔는지는 그 당시 블루노트의 대표자이자 프로듀서였던 알프레드 라이언만 알고 있겠죠. 보면 착해 보여요. 그리고 슬퍼.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정말 감성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거든. 음악을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김 감독이 하자고 그래갖고선 처음 들었는데 FM이에요, FM. 어떤 의미에서. 그냥 이렇게 정통이야. 네. 이런 하드밥의 정통이 없어. 그러니까 난 이 타협을 이 사람이 안 해서 그러나 좀 내성적이고 그런 것도 있고 내성적이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. 왜 그랬는지. 근데 이 실력이 연주도 연주지만 연주는 되게 특유의 되게 굵은 톤이 있고 그리고 되게 음색이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어려서 레스터 영한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부드럽고 약간 시적인 연주가 하드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.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연주 이게 어떤 연주 하드밥의 그 전형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각자 가진 거를 공평하게 나눠서 한 곡을 만드는데 대부분 이 사람의 앨범에는 자작곡이에요. 그러니까 작곡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이 앨범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. 블루노트가 한 65, 6년에 리버티 더 큰 레코드사로 팔려가거든요. 팔린 다음에 10년 있다가 블루노트에 누가 책임 프로듀서로 왔냐. 마이클 쿠스쿠나라는
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책임 프로듀서가 되니까 블루노트 마치 이제 창고를 연 거예요. 그러니까 녹음해놓고 발매 안 됐던 앨범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 아티스트 거를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발매를 하게 되는데 티나 브룩스가 유독 눈에 띄었던 거죠.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가 죽음으로 평온을 찾기 훨씬 이전에 침묵되었다. 그래서 그분도 약간 그 이분한테 제가 느끼는 애틋함이 있었는지 이분 앨범을 한 장만 60년에 나온 조금 이따 설명드릴 트루 블루라는 앨범을 제외하고 3장의 앨범을 다 복원해서 이 사람이 세상 바깥으로 꺼내놓고 이 사람이 굉장히 비운의 아티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 이분은 굉장히 숨은 보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연주나 모든 자켓에서 오는 그 느낌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약간 애틋함이 있지만 이런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는 더 이분한테 정이 가는 거죠. 그래서 저만 해도 굉장히 최애 아티스트가 되었는데 58년에 이 마이너 무브가 나오고 60년도에는 트루 블루라는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색소폰에 당연히 티나 브룩스고요. 트럼펫에 프레디 허버드, 피아노에 듀크 조단, 베이스에 샘 존스, 드럼에 아트 테일러. 역시 쟁쟁해요. 그러니까 이런 쟁쟁한 아티스트들과 자기 곡을 갖고 엄청난 좋은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만 60년도에 녹음하고 60년도에 발매가 되고 나머지는 다 창고 속으로 들어갔었다는 거죠. 참 웃긴 게 네개 공식적으로 자기 앨범 만들고 나서 죽을 때까지 13년 뒤에 네. 죽었는데 그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. 예. 공식적인 활동 이런 게 없어. 예.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. 61년도에 녹음을 멈췄고 74년도에 죽는데 말씀대로 13년 동안 간혹 가다가 클럽에서 연주는 했다고 해요. 왜 그렇게 소외됐지? 굉장한 마약 중독자였대요. 그래서 나중에 사인도 간 기능 저하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외롭게 죽은 거죠. 이 블루 앨범으로 돌아오면은 이 앨범에서 아까 트럼펫을 프레디 허버드가 불렀다고 했잖아요. 프레디 허버드가 뉴욕으로 처음 왔을 때 이 티나 브룩스랑 룸메이트였대요. 나이 차이가 있죠. 한 6살, 8살 정도가 있는데 그 당시 그 프레디 허버드는 22살에 굉장히 촉망받는 트럼펫터여갖고 자기 솔로 앨범을 6월 19일 날 녹음을 해요. 그 오픈 세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앨범, 블루노트에서도 4000번대 시리즈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이 티나 브룩스 형이랑 같이 연주를 했죠. 6일 있다가 이 앨범을 녹음을 해요. 근데 그 두 앨범이 같이 녹음이 되고 같이 발매가 되는데 홍보에서는 얘가 또 소외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성인 프레디 허버드 위주로 홍보를 하고 그 앨범이 대서특필되는 가운데 같이 6일 상간으로 녹음을 한 이 앨범은 근데 역시나 이 앨범은 명반으로 추앙받고 있고요. 대단하더라고. 이 초반들은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. 나는 이 앨범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. 예, 그 블루노트의 그 유명한 디자이너인 리드 마일스가 디자인한. 그러니까 이 블루노트의 이 특별한 자켓 디자인이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 앨범이 첫 앨범이죠. 그 당시에 알던 사람들한테 이 앨범만 나왔으니까. 근데 나중에 80년도에 이 앨범이 나오고 나서는 이게 1집이 되는 거죠. 이게 2집으로 되고. 그리고 3집 Back to the Tracks라는 앨범이 있고 4집 The Waiting Games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, 90년대 말 이렇게 해갖고 순차적으로 세상으로 이제 빛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티나 브룩스는 4장의 리더작이 있는 거고 그러면 사이드맨으로 여타의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연주를 했었지 않았을까요? 그 앨범도 다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예요. 몇 개 안 되더라. 예. 얘기를 해보면 캐니 버렐 우리가 2주 전에 캐니 버렐 라이브 앨범을 했었는데 그 앨범에
티나 브룩스가 연주를 했고요. 프레디 헤버드 조금 아까 말씀드린 프레디 헤버드의 1집 앨범에 오픈 세서미 앨범에 같이 했었고 그리고 지미 스미스라고 오르게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한두 장을 내고 그리고 프레디 레드라고 피아니스트와 앨범을 냈고 마지막 제키 맥린이라고 알토 색소포니스트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공동 리더작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개인 리더작 넷하고 사이드맨으로 한 것도 한 10장이 안 되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렇게 실력 있고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운이 없었는지 아니 정말 그 13년을 소외돼 있다는 게 암만 그래 이해가 안 돼.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. 그러게요.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산다 그러면은 다큐를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분이 어려서부터 덩치도 왜소하고 성격이 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삶이 착한 사람이니까 손에 무진장 본 것 같아. 커오면서도. 그래서 마약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어간 거죠. 이거 봐요. 나는 저 김 감독이 자켓 사진이랑 같이 보내줬는데 와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. 슬프게 생기고. 근데 음악을 딱 들어보면 이건 정말 하드밥 그냥 정통이야 정통. 네, 정말 되게 자신감 있고 그 되게 뭘까 형평성 있고 아주 부드러운 진행인데 색소폰 톤도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존 콜트레인이나 소니 롤린스나 행크 모블리에 비해서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나 과소평가됐죠. 근데 사후에 그 마이클 쿠스쿠나라는 프로듀서가 다시 복원을 해내면서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숨어있던 보석처럼 돼서 제가 아까 2020년에 이 마이너 무브 앨범 그리고 올해 마지막 4집인 웨이팅 게임스가 다시 블루노트에서 리이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톤 포잇 시리즈라고 그간의 블루노트 앨범들을 이렇게 다시 복원해서 앨범을 내는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블루노트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. 근데 뮤직 매터스라고 가장 퀄리티를 내는 음반 복원 회사랑 해서 앨범을 내는 시리즈가 톤 포잇 시리즈라고 지금 재즈 매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예요.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씩 다시 앨범이 몇 장, 한두 장씩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리지널 원본 테이블 리마스터링을 하고 자켓도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도 새로 하고 게이트 폴드로 이렇게 펼치면 그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 사진도 있고 무엇보다 이 음반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해서 톰 포이 시리즈 하면은 요즘 이제 젊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콜렉트하는 그게 아주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톰 포이 시리즈에서도 이 티나 브룩스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죠.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링크로 올릴 마이너 무브에서는 한 3곡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너트빌이란 곡이랑 마이너 무브 그리고 우리 저번에 리코니츠하고 할 때 했던 Everything Happens to Me 이 3곡 그러니까 2곡은 이분 그러니까 작곡의 오리지널 곡이고 완벽한 하드밥 곡이고 하나는 되게 말랑말랑한 발라드고 그리고 트루 블루 앨범에서는 Good Old Soul이란 곡 첫 번째 곡인데 그 곡이랑 Nothing Ever Changes My Love for You라는 또 발라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곡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분이 숨은 보석으로서 다시 재조명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한 거죠. 정통 하드밥을 즐기고 싶다. 들으시면 됩니다. 저는 아직 처음 들었는데 야, 이게 뭐 하여튼 물음표가 여러 가지가 생겨. 음악을 들으면서 좋았습니다, 저는. 그리고 모든 음악엔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 음악, 그 이야기 때문에 음악이 더 다르게 들리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티나 브룩스라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. 티나 브룩스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